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제 양반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감히 우리가 이런 옷 입고 저 집에 놀러를 가. 와인 같은 소리 하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지. 장목이 다름으로서 3년을 날린 거예요. 3년.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했느냐. 전 반대로 치고 들어갔죠. 사모님이 들어간 겁니다. 사모님이 마을하고 기었죠. 분녀회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하고 막 들어가서 지금은 분녀회장까지 받았습니다. 아주 잘 지냅니다. 장목으로 인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분은요. 진안동을 갔다가 실패했었는데 이분은 친환경 농사 때문에 실패했어요. 친환경 농사가 나쁜 게 아니라 이 동네 친환경 농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밖에 없어. 근데 노인네들이 보니까 기도 안 차거든. 풀대로 키워 응방을 하니까 노인네들이 와서 너무 열심히 해주잖아요. 제초제까지 뿌려줘요. 와서 막 뿌려놓고 하니까 또 성질을 냈지. 왜 나하고 같아하고 제초제 치냐고 싸움을 하고 또 성질을 냈지. 막 이러면서 점점 동네 분들이랑 벌어지는 거죠. 첫 농사의 이미지가 귀농 내내 갑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에 귀농해서 한 2년 농사를 엉망으로 짓고 집에 풀 키웠다. 10년이 지나고 가락동에서 내 농사가 1등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저 풀 키우는 놈. 그 얘기 나와요.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 그걸로 인해 갖고 실패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사까지 나오고 땅파고 나왔어요. 다시 지금 문경으로 갔는데 처음 그걸 살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형님입니다. 철학이 무소유입니다. 귀농하시면서 20년 넘었는데 본인 명에 나는 내 앞으로 땅도 절대로 사지 않고 나는 내 명의로 집도 갖지 않겠다라고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했죠. 온갖 농사 복합경영 다 하시고 있는데 동네 이장인데도 집을 뺏겼어요. 왜? 오지 동네거든요. 어느 정도 오지냐면 지금도 택배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 동네인데 그런 동네에 니깐 이 양반은 안전할 거라고 노는 땅도 많을 거라고 들었는데 그분이 들어갈 때까지는 그랬죠. 지금은 어때요? 오지가 땅값이 비싸잖아요. 아, 저 겨울 되면 저 차 못 들어가. 그러면 땅값이 비싸요. 아우, 저 배 없이는 못 다닐 건 땅값이 비싸요, 여기가. 왜? 서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 동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땅을 와서 다 차지하게 되면서부터 하나하나 뺏기기 시작해갖고 살던 집까지 다 뺏겨버렸어요. 내가 이장인데 집을 뺏겼다고 할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산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나는 실패했다고 자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이 너무 훌륭한데 그 동네랑 고르고 갔는데 그게 운대가 안 맞은 거죠. 완전히 나아졌는데 이제는 땅을 살 수도 없어요. 서울 사람들이 땅값을 너무 올려놔. 자, 요거는 우리 이제 여러분들 연배 또래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산촌유학이라고 좀 들어보신 게 있을 겁니다. 농촌유학, 산촌유학. 뭐냐면은 대안학교가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지금은 대안학교는 거의 이제 좀 유행이 없어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고 요게 한 4, 5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또 도입이 되고 좀 뜨기 시작해갖고 지금은 약간 좀 조용합니다만 한참 또 붐을 일었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겁니다. 뭐냐면은 지역에 귀농 귀촌하셔서 꼭 농사를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50, 60 넘어갔을 때 오히려 장점이 있다.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애들이 있기 때문에 외지의 애들이 우리 집에 오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애들 다 키우고 난 마당에서 손주 키우는 재미처럼 애들 데리고 있으면 되거든요. 뭐냐면은 도시에 있는 애들을 학교 다니는 애들을 6개월 이상 시골 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숙박을 하면서 학교를 오가는 거죠. 그게 양쪽 학교에서 다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농가에 맡겨놨으니까 어쨌거나 안전하잖아요. 농가에서는 밥 먹이고 잠자온 거 빨래 이거 챙겨가고 학교로 보내면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까지 하고 오고 이렇게 농가형으로 하든가 아니면 마을 단위로 센터를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센터를 만들어서 농가는 그냥 아침 먹이고 재우는 것만 하고 모든 관리라는 건 센터에서 다 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게 괜찮아요. 애들 한 둘만 데리고 있으면 하숙비가 한 80만 원, 1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농사 뭐 새까 빠지게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건 좋은 일도 되죠. 왜? 도시 애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되고, 두 번째로는 사라져가는 학교, 폐교될 위기에 있는 학교를 이 애들로 인해서 학교가 살아나죠. 그리고 마을에 어린애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애들 보냈다가 부모가 귀농하는 젊은 세대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기회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년 이후라면은 이 농촌 유학, 산촌 유학에 대해서 한번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분은 소위 말하는 꼰대 스타일이라서 망하게 했습니다. 60 넘어서 이제 귀농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랄까요, 과시욕이 굉장히 강했어요. 제가 이제 귀농 이분 상담을 할 때 제발 집을 지을 때 15평이나 20평이나 사이에 짓고 제발 큰 집 짓지 마라. 두 분밖에 안 살지 않느냐. 괜히 큰 집 지어갖고 난방비니 뭐니 다 날리고 돈 날리지 말고 제발 남들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알뜰하게 좀 하시라고 사모님이 저한테 하도 부탁을 하는 바람에 이분한테 상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몇 평 지었느냐 보십시오. 2층입니다. 2층. 40평이죠. 온갖 대표 다 맡아요. 귀농하고 다 맡아. 자기 내부에 일할 생각이 있으니까 맨날 일 맡아. 근데 지역 사람들이 잘 줘요. 왜? 어디 가서 막 큰 소리 쳐야 되고 따와야 되고 부딪힐 일은 이 사람 내세우면 되거든. 해 대표해. 그러니까 대표마다 다 맡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농산으로 다 망쳤고요. 동네 마을에서도 저거는 앞에 가서 큰 소리 치는 놈이라고 아예 마을에서도 내놔버렸고, 부인 입장에서는 저 인간이 저 나이 들어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사고 치게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18년도에 다 망해요. 다시 포기했죠. 이제 이분 거의 치순이 다 됐었는데 이제 서울 가서 뭐 합니까? 차라리 알뜰살뜰하게 했으면 시골에서 자기 용돈벌이만 하더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일을 완전히 망쳐놓게 했었죠. 하여튼 자, 이런 케이스들을 몇 개 봤습니다. 제가 뭐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는 잘 안 보여드렸죠. 제가 이렇게 하면 실패 안 한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뭘 하면 돈 번다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나 질문을 하시더라도 뭐 하면 돈 벌어라는 건 저한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돈 잘 벌면 제가 여기 와서 이 짓 안 하고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질문 없으시면 제가 강의가 너무 훌륭한 걸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둘 장단점이 있는데요. 귀농인이 많은 데 가면 아무래도 내가 편하죠. 만나서 얘기할 사람도 있고. 그렇죠? 살아오면서 제일 불편한 게 뭐냐고 본다면 외로움이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이제 처절하게 외로워요. 왜냐하면 사람 많아요. 같이 술 먹는 사람도 많고. 근데 속내를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마을 사람들하고 저는 술 먹을 때 지금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16년이 지나도 혹시나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일파만파 오해로 먼저 나갈까봐 조심하거든요. 근데 귀농자들이 있는 데 가서 서로 얘기할 때는 우리끼리 통하는 거가 있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런 장점이 있죠. 단점으로 본다면은 마을 내 영영 못 들어갈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지역분들이 볼 때는 저것들 속에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전국에 몇 군데 체류형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사업을 처음부터 저희가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를 하고 저희 화천군에도 하자는 걸 저희가 그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던 이유가 이걸 별도로 따로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지역에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동네 내에 귀농자들이 들어간 세월이 오래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괜찮아요. 이장님도 이미 귀농자들이 차지하고 뭐 마을 정부 할 정도는
20년, 30년 귀농의 역사가 되는 마을들도 많습니다. 그런 데는 괜찮아요. 그런 데는 오히려 합리적인 대화도 되고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최근에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귀농자들이 많다.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귀농자가 많더라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시고 몇 년을 걸쳐서 귀농자들이 꾸준히 자리 잡은 마을은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쪽 권장. 그리고 지역 사람들만 모였는 데는 뭘 하기가 힘들죠.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라,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다, 뭐 하나 만들다 다 힘들어요. 왜? 이분들은 딱 뭐가 들어가면 이걸로 내게 뭔 돈이 될지 수익이 될지 말지만 딱 계산하고 끝입니다. 만약 이걸 진짜로 만들어 볼 생각이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우리 지역 애들을 위해서 지역 아동센터를 좀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표도 찍어주고 뭐 동그라미 해주고 다 해주는데 진짜로 지역 아동센터가 제대로 굴러가길 바라는 사람들은 아니고 여기 뭐 일자리 안 생길까?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런 면에서는 또 이게 굉장히 불리하죠.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귀농자가 없는 데다가 들어와서 그냥 몸으로 부딪혀 살아왔기 때문에 귀농자가 있는 동네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도 좀 부러운 거는 귀농자들이 꾸준히 들어와서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기반을 갖춘 말이 부르긴 부르지. 그런 데 가면 좋겠죠.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자, 예. 지역 주민들하고의 민원 관계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제가 5년차 됐을 때 마을을 한번 떠나려고 했거든요. 왜 그랬는가 하니 6년차 때는 집 때문에 난리가 나서 그랬고 5년차 때 왜 그랬는가 하니 제가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왜? 맨날 마을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근데 동네분들 항상 얘기가 야 코구멍 많은 땅 갖고 뭐 대충 샤부작 하고 끝나는 걸 뭐 이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작은 뭐 500평, 1000평짜리라도 하다가 뭐 일하다 보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일을 꾸준히 해야 뭐 탄력이 받는데 일 좀 하려면 전화 와서 뭐 회의 와라, 교육해라, 서류 만들자. 그것도 오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길래 5년차 됐을 때 제가 생각을 해다가 마을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단순한 작업들은 내맡기지 말고 마을에 돈도 있으니까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시키자. 뭐 서류 만들고 PPT 만드는 얘들 시키고 단 기획을 하고 흐름 짜는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그건 여전히 내가 맡았는데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 그런 일들은 얘들 맡기자. 그럼 전체적인 흐름은 내가 잡을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마을에서 그래 니도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그게 참 좋은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허이 저 큰데 이렇게 받아들여요. 저 먹고 살만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른 동네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뭐라고 전화 오냐면 야 뭐 하려고 그 동네 사냐 이거죠. 왜? 뻔하죠 뭐. 동네 있는 형들이 나가서 저 욕하고 다니는 그 새끼 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무조건 살리는 뭐도 해주고 다 했는데 저 새끼 이제 살만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마을에 들어가서 처음에 어떤 얘기가 들었는가요? 뭐 돌대가리 새끼, 개새끼, 소새끼 다 들었습니다. 저 트럭을 뭐 제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도시에 계시면서 트럭 운전을 몇 번 해봤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가을이 되니까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동네 형이 전화해서 야 내가 벼베는데 보조 좀 해라. 뭐 하면 됩니까? 트럭 몰고 벼 비면을 그 바다다가 건조장에 갖다 주고 또 오고 이거만 하라는 거죠. 처음에는 하니까 이제 널찍널찍한 이런데 덜 몇 군데 하니까 좋았죠. 편하고 서울 갖다 주고 스스로 왔는데 드디어 며칠 지나니까 이제 강원도 그 산골 다락방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쫌쫌쫌쫌 하다가 쑥 빠뜨린 거예요. 뒷바퀴를. 바로 저 개새끼, 소새끼, 대학 나온 새끼가 트럭 운전도 못하는 새끼가 온갖 욕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막 당황을 하니까 그날 세 번을 빠뜨리고 빠뜨릴 때마다 뭐 이 세상에 나온 욕이라고 다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뭐가 기분이 나빴는 말이요. 아니 내가 동네 사람하고 똑같이 살겠다고 동네 사람처럼 되겠다고 하는데 이걸 못해서 욕을 먹냐 이게 좀 그랬지.
욕을 하는 게 막 자존심이 잃지 않았어요. 그런 욕도 들을 때도 이건 내가 견뎌야 될 일이다 느꼈는데 그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닌 저거 많이 큰내라는 얘기에 내가 동네를 떠날까라고 생각했다. 정말로 커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커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동네 분들하고의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신입사원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신입사원이고 난 하나도 아는 게 없는데 여기 와서 뭘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어린 장점이 있었죠. 나이가 어린 장점에서 들어갔으니까 다 뭐 형들이고 다 어른들이니까 뭘 해도 받아들이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괜찮다는 거죠. 왜? 다 여러분들보다 연배가 많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존심으로만 안 받아들이면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요 별거 아니에요. 한 가지 더요. 집 주변에 의사가 하나 있는데 의사가 일을 너무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60년대 의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제일 나쁜 거는 그걸 그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최고 나쁘고 제일 나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장 공정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에서. 근데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걸 최악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나쁘고 그 다음이 군수든 무슨 과장이든 바로 가서 얘기하는 게 나쁘고요. 최선의 방법은 이장님 통화하고 해서 그쪽, 위원장님 통화하고 해서 그쪽하고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난 여태 방치해놔. 예. 그 부분을 이장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단계를 순서를 어쨌든 반장이든 이장이든 먼저 해서 하고 그다음 면장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축산 쪽에 민원을 넣는다든가 그다음에 올라가는 요 방식을 쓰시지 딱 이렇게 정답을 놓고 하지 말아야 될 방법이 인터넷 홈페이지 올리는 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는 순간 우리 사장님 옆에 우군이 하나도 없어져요. 지역사회에서 그 제일 싫어요. 특이하죠. 어쨌든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